네, 오늘 뭐 포트에 있는 종목에 어제에 이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뭐 100% 넘게 오르긴 했는데 그 종목은 리뷰는 아마 내일 정도에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테이크업에 대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제도 이제 아프리카 TV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한번 바닥권에 있는 종목 편입을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어제 편입을 했는데 2% 오늘 한국 BNC가 또한 장중에 14%에 이렇게 오르고 지금은 뭐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가 이제 뭔가 주도주가 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이다. 물론 이제 주도주가 교체됐다라고 섹터 자체가 다 교체되지는 않을 거고요. 종목별로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이제 1년 내내 벌써 5배, 6배 오른 이런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자리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 있던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간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렇지만은 GST가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바닥권에는 무방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네페사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테크윙이나 그것은 많이 같은 종목은 이제 좀 시장에서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니까 반도체 섹터를 다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근에 찍었던 고점도 왼쪽 어깨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중심 종목이 미국의 경우에 왼쪽 어깨를 치면 거기서부터 오른쪽 어깨까지의 거리는 짧으면 6개월, 길면은 9개월 정도 간다. 그러면 연말께나 소위 그 엔비디아의 고점 나올 가능성이 오른쪽 어깨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중에는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횡보하면서 상투권 움직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에 대한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제 뭐 포트에 종목들이 다 플러스가 나 있는 종목만 보고 있고 또 자람 테크놀로지는 2차 목표치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봐드릴 종목은 한국 BNC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잠깐 보시면은요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국 BNC가 우주 돌파 직전에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오늘 고가 넘으면 이제부터는 우주 돌파가 되는데 우주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좁죠. 좁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바로 급등을 해 가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매집을 다시 시작을 해서 고점을 살살살 올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는 계속 매집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4월 달이 가면 관련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슈팅을 해서 또 크게 시세를 낼 거라고 봐서 그때까지 계속 홀딩하면서 목표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유 종목들은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편입할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편입할 종목 보면은 무방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한국 BNC랑 비슷해요. 15,440원입니다. 종목명은 바로 큐라클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큐라클이라는 종목 일단 우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자리에 있죠. 네, 어느 종목이 한국 BNC인지 모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 차트를 보시면 오랫동안에 바닥을 이렇게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중 바닥을 치고 나서 직전 고점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은 그 위에 있던 직전 고점은 어디에 있는 26,000원에 있는 자리예요. 지금 15,000원대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내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바닥권 종목들에 대한 발굴 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중에 금융주라든지 이런 그 소위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되면 자산 가치들이 올라오는 애들 있죠. 채권, 뭐 비트코인, 금, 부동산
부동산 이런 그 자산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또 가치가 많아질 그런 금융주라든지 자산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수주가 돌 때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이 중심이 되니까 이 종목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큐라클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하는 거에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은 지금 그 혈관 내피 기능 장애와 관련된 그런 차단제를 만들고 연구 개발해서 노화나 대사 질환 그리고 또 감염 이런 거로 인한 난치성 질환의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뭐 중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신기술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최근에 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신기술 갖고 있는 애들이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도 차트지만 신기술 갖고 있는 큐라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16,000원 정도대만 돌 때 안정이 되면 아마 내일부터 이 종목은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까 그 한국 BNC하고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뚫리면 간다.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잠깐 가보면은요. 오늘 이제 K-바이오 파이프라인 확대 및 해외 시장 확대다. 뭐 이런 포부들을 이제 IR에 나선 회사들 쭉 내고 있는데요. 인벤티즈랩, 큐라클, 큐리언트, 마이크로 디지털, 젠큐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K-바이오 쪽에도 그동안에 이제 그 한 몇 년 동안에 쉬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좀 주춤했는데 이제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젠슨 왕 아시죠? 젠슨 왕이 누구냐면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고 자기도 관심이 있는 집중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바로 바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바이오가 결합되는 그런 섹터 분야에서 많은 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후속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많이 가 있으니까요. 연관돼 있는 파생 섹터로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도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해서 아마 성과가 크게 나아질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뭐 2050년 이전에는 암이 거의 완전 정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이제 바이오 혁신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평균 대략 한 80대 후반, 90대 초반에서 또 한 2, 30년 더 살게 되는 일이 아마 3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과 관련된 추가적인 그 자료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활동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매드팩토와 알테오젠이 주가가 2배가 뛰었는데 이 알테오젠은 이제 지난해 제가 9월에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그 자리부터 대략 한 200%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 스타바이오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제목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제목의 후속 얘기는 바로 신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리고 또 김준호 매니저께서 말씀도 했지만은 뭔가 이제 차별화되면서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당연히 시장에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고 바이오가 갈 때 모든 뭐 제약 바이오가 다 가지는 않을 거고요. 수급이라는 것이 항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제약적인 예산 속에서 수급 속에서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상위 뭐 20% 내에 들 종목들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력, 그다음에 실적 이런 걸로 결국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큐라클은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과 연관해서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아무튼간에 파월 의장도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은 그게 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같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금리가 만약 하락하게 됐었을 때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바라봤을 때도 뭐 이번 학회 이슈뿐만 아니라 뭐 연말까지 좀 바라봤을 때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최근까지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의 맥은입 세븐 종목의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산업 트렌드적인 그 요소와 또 그 회사들은 부자 기업들이라 현금이 많아요. 그래서 고금리라고 해서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경우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로 이제 상승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증시가 항상 먼저 못 가고 선진국이 고가 돌파한 다음에 바닥만 다지고 있다가 상승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제약 쪽은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말까지도 저는 뭐 5, 6월까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목표치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1차 타겟 목표치는 조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잡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32,000원. 그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